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챕터 10 선형회계를 발표할 김예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회기, 선형회기에서 손실함수 최소화 방법, 선형회기 예제, 과잉적합 vs 과소적합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도학습에서 회계론, 요소적인 값을 예측합니다. 즉, y는 fx에서 출력 y가 실수이고 입력 x도 실수일 때 함수 fx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력은 가격이나 온도, 무게,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기법은 주식가격 예측, 온도 변화, 전력 수요 변동 등의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직선을 사용하여 회계 문제를 푸는 것을 선형회계라고 합니다. 선형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의 관계조사, 면적에 따른 주택의 가격, 연령에 따른 실업률 예측, 공부 시간과 학점과의 관계, CPU 속도와 프로그램 시간 예측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중치 또는 기울기라 부르고 y절편은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값에 따라 여러 개의 직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형회계 알고리즘은 데이터 요소에 여러 직선을 맞추어 본 후에 가장 적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직선을 반환합니다. 예시로 키와 몸무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학습을 시키고 새로운 데이터인 키 165cm를 넣어보면 몸무게를 63kg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선형회계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x는 특징 데이터이고 y는 예측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회계에서는 x와 y 간의 관계가 선형관계라고 가정합니다. 이 그래프에는 3개의 직선이 그려져 있는데 선형회계에서는 학습 데이터와 가장 잘 맞는 하나의 직선을 선택합니다. 실제 데이터와 직선 간의 간격이 적을수록 데이터와 잘 맞습니다. 간격이 음수일 수도 있으므로 간격의 제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격의 제곱을 모두 합한 값을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식을 일반적인 수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n은 학습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손실함수를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함수로 표현하면 이러한 식이 됩니다. 이 식을 알그민 표기법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식을 해석하면 로스 함수를 최소로 하는 w와 b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다양한 샘플들을 검토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찾아봄으로써 모델을 생성합니다. 손실은 잘못된 예측에 대한 벌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예측이 완벽하면 손실은 0입니다. 모델 학습의 목표는 모든 샘플에서 평균적으로 작은 손실을 갖는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집합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그래프의 빨간색 화살표는 오른쪽 그래프의 화살표보다 더 깁니다. 따라서 화살표가 더 긴 왼쪽의 그래프는 손실이 큰 모델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손실이 작은 모델입니다. 선형회계에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함수의 값이 작아지는 방향을 알려면 일반적으로 경사하간법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사하간법이란 현재의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하여 기울기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직선형 선형회계가 아닌 고차함수를 사용하거나 변수가 많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경사하간법은 손실함수가 어떤 형태라서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매개 변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값은 기울기입니다. 이 그래프의 함수는 미분값도 구하기 쉬우므로 반복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만약 기울기가 음수면 그쪽 방향으로 모델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즉,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손실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실함수를 다시 계산하고 경사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최저값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률에 따라 한 번에 얼마나 이동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학습률이 작으면 작은 보폭으로 여러 번 계산을 하여 최저값에 도달하고 학습률이 크면 더 큰 보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최소값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발산이란 손실이 더 커지는 지점에 다다르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최저점에 닿길 바라며 점점 이동하는 방법인데 만약 손실함수가 계란판처럼 생긴 경우라면 지적 최소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의 최소기값, 즉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란 전체 데이터 세트가 아니라 하나의 샘플에서 손실함수의 경사를 계산하여 이동합니다. 왜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되냐면 만약 샘플이 수백만 개가 있다면 가중치를 한번 변경하려면 아주 많은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 세트가 아니라 하나의 샘플에서 손실함수의 경사를 계산해서 이동하여도 대체로 괜찮다는 것이 입증되어 이 방법을 쓰면 해결책에 도달하는 데 드는 계산량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니 배치 경사강법이란 하나의 샘플이나 전체 데이터 세트가 아닌 1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샘플이 포함된 배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형회귀의 예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klearn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고 리스트를 사용하여 선형적인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습 데이터는 반드시 2차원 배열이어야 합니다. 목적값은 1차원 배열이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레그 객체의 fit 함수를 사용하면 학습이 수행됩니다. 학습이 완료된 후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출력시키면 직선의 기울기는 1.25가 나왔고 y절편은 2.75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함수는 해계 분석이 얼마나 잘 데이터에 맞췄는지 반환을 하는데 0.89의 값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1에 가까운 값입니다. 선형회귀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학습이 끝난 후에는 테스트를 할 때는 predict 함수를 사용합니다. 5를 넣어서 얼마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5를 넣으면 예측값은 9가 나옵니다. 과잉적합과 과소적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적합이란 학습하는 데이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모든 점들을 정확히 지나가는 구차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과잉적합하게 됩니다. 정확히 모든 학습하는 데이터를 지나가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이터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이런 그래프로는 새로운 데이터는 성능이 별로입니다. 과소적합이란 훈련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차수가 0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딱 봐도 엉뚱한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이터도 성능이 뛰어나지 않고
훈련 데이터도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차수가 1인 함수가 좋은 균형을 이룹니다. 이 함수는 훈련 데이터도 비교적 잘 학습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일반화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